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고 거기서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한국에 있던 SK와 또 삼성전자의 HBM과 엮어가지고 AI 가속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딱 대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기술로 결국에는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섬유, 공신호 처리기, 전기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데이터를 하나의 이렇게 영어처럼 공통 언어를 만들어서 속도를 빨리 통역사를 없애버리고, 통역사를 없애버린다. 이 안에서 통역사가 없이 각각 영어로 대화를 하자. 이게 영어는 뭐냐, 공통어를 만들자라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14였습니까? 78, 64, 24로 정해서 국제 표준으로 만들자 약속을 해서, 그래서 78로 하면 이제 그것을 그걸 이제 이렇게 현재 있는 진법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1번은 진법서, 2번은 숫자 방식의 이 공통적인 약속. 숫자는 이렇게 진법서하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도 좀 뭐 이렇게 광을 갖다 한번 딱 반짝이면 이렇게 길게 주면 7이고 8이다 이렇게 짧게 주면, 그러면 전기 신호도 똑같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렇더라고요. 0.5초 만에도 100가지의 방향을 만들 수 있어서 둘을 신호를 일치시키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 약속은 뭐 100가지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하지만 제 숫자 방식이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개념만 쓰셔도 제 기술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른 데도 전부 다 광섬유로 이제 다 대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면 도둑질 행위고,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권리를 획득해서 사셔야 된다. 도둑질을 광범위하게 미국 기업 전체가, 반도체 기업 전체가, 또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 전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다라는, 되게 황당하다. 나는 미국의 지적재산부가 법치 체계가 사실상 스스로 붕괴되는 이런 상황, 금융 붕괴 저는 예상합니다. 네. 기술 패권을 정당으로 사셔야지. 자체가 이렇게 기술 패권을 못 갖고 있으면 제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안 드려요. 적게 주면 화납니다. 저는 자선봉사 단체가 아니에요. 네네. 판매를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지 않는다면, 한참 뛰어넘지 않는다면 엉터리 기술도 의학 기술도 그렇고 해보시면 다 엉터리가 아니란 걸, 의학 특허도 2019년에 10건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했는데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습니다. 다 성공을 했고, 여러분들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성공이 될 것이다.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 다른 기술도 엉터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엉터리가 아닌데도 그쪽에서는 엉터리라고, 그분이 엉터리세요. 네네. 저는 정확한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엔비디아를 대체하기는 좀 힘들고, 당분간은요. 엔비디아도 제 기술을 일단 삼성전자, SK, 마이크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론에서도 참 묘하게도 이분들이 제 기술을 공통으로 갖다 쓰셨는데, 뭔 생각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생각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무단으로 쓰셨거든요. 무단으로 써서 제 기술을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기술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게 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올 때 물통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파이프를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이로 다시 상류로 올릴 수 있다. 이게 반도체 기술에 쓰일 수 있고, 파이프 안에 전기선, 발열이 좀 심한 이런 전기선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뭐 주요 통신선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발열을 없앨 수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전기선을 100개를 묶어도 피복 때문에 열이 전염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뭐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그냥 수직 관통 기준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더라고.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자기네가 개발했으면 마이크론도 같이 쓸 일이 없어요. 마이크론도 같이 쓰시더라고. 자기 기술이 아니니까 같이 썼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거 전 세계 특허로서 이것을 개발을 했다. 이게 수직 관통 기술을. 그러면 같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지금 제 페이스북에 나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페이스북에, SK도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팔로우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의원들, 그다음에 한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 의원들이 대거 들어와서 한간다. 일본 의원들도 50명 이상, 전 세계 각 정부 차원에 들어왔는데 허위사실이라고 하실까봐 유튜브는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팔로우는 그쪽에서 하셨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광고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 기술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 국가 정부 몇 년 동안 광고 낸 게 이상하잖아요. 팔로우 페이스북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외국인들로만 5천 명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이렇게 다 광고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증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다가 지적재산권 문제가 좀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워버리고 스마트폰으로 옮겨놨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쪽에서 팔로우했어요. 미군 부대도 이스라엘 모사도 들어오고 CIA, FBI 들어오고 뭐 정보기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중국 정보기관, 캐나다 정보기관, 미국의 부대가 한 100몇십 군데 이상이 팔로우하시고 우리나라 군도 들어오고 방위사업청, 육군사관학교, 국방부라든지 뭐 해군도 들어오고 네, 그렇지다. 네. 자위대도 들어오고 네, 방산기업 기술을 내놔서 그러는데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도둑질해서 쓰시든가 전세가 아니면 정당하게 사든가. 저는 미국의 그 기술 패권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함으로 미국의 금융붕괴가 시작될 것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 기술을 국가통화로 빨리 전환해서 제 기술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위험을 경고해도 전혀 무시하시네요. 어쨌든 제가 이 기술은 제가 공개를 했어요. 수직 관통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른 데서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HBM 수직 관통 기술을 올릴 때도 삼성전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을 공개했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쓰셨다는 거죠. 무단으로. 제 기술을 쓴 게 제 기술이 우연찮게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한 기업에서 삼성전자도 저기 팔로우 하셨는데 엔비디아도 들어오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셨다라고 제가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계셨던가 본데요. YTN에서 출연한 소개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 제 기술이 쏟아지더라. 카이스트에서도 하나도 광고 내셨고 LG도 광고 내셨는데 현대기아차도 제 기술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무단으로 쓰시면 이게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로 되어 있고 국제 협약과 그렇게 되어 있어. 미국이 절대 지적재산권을 포기할 일 없다. 그래서 금융붕괴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권은 이렇게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고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데 이렇게 협조를 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미국이 사실 파산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기술 패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미국이 따르는 그래서 금융붕괴를 맞이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통화로 전환하더라도 제 기술을 확보를 못하게 돼서 기술 패권을 무역 적자를 중국과 유럽에 대해 대거 내고 있고 내려갈수록 이거 심화되어서 미국의 동맹도 일본, 한국도 그렇고 내려갈수록 수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술 하나만 어디서 딱 발표를 TSMC가 디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패키지 디램이 지금 한 발 담궜어요. 전 세계에서 디램 기술이 새로운 디램 기술과 다른 반도체 기술 나오면 하루아침에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그냥 설계를 디자인 하우스에 의뢰해서 설계하거나 설계 인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설계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위탁 생산을 해도 될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브라질에서도 전 세계 다 안 하고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이상한 일이냐면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우리나라 제주 반도체도 설계 인력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어떤 대만 업체 이렇게 디램을 위탁이 생산하고 SK에서 생산한다 그러더라고. 다음에 이렇게 LPDDR5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전 세계 각 정부 차원에서 그냥 출범을 할 수, 자기 국내에서 쓰일 거는 설계해서 그냥 곧바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네네, 되게 이상한 거. 그렇다.
미국 정치권은 얘기를 해도 전혀 심각성을 갖추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가라는 게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대응이 없어요. 어쨌든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은 제가 공개를 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게 수직 관통 기술은 제가 만든 기술이다. 그래서 이게 삼성이 만들거나 이렇게 SK가 만들거나 마이크론이 만들지 않았다. 누가 만들었으면 왜 같이 3사가 공통으로 쓰냐라는 거죠. 그죠? 네네네. 특허료를 내고 썼을 텐데 스코어가 안 됐겠죠. 네. 제가 기술 공개를 했으니까. 기술을 이렇게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특허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단으로 쓰신 분이나 제가 기술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의 허락을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직 관통 기술에 대해서 거기다 파이프라든지 파이프와 유사한 재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전기 발열을 없애는 이런 기술. 이렇게 적층을 하면 발열이 쌓이는데 그것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죠. 네.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직 관통 기술은 제 기술을 쓰셨으면 그냥 공개를 쓰시면 된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GPU에다가 HBM을 달아가지고 가속기로 만들고 있는데 당분간 이게 대체가 어렵고 이제는 LPDDR을 달아서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LPDDR을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차세대 핵심 신제품이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것이 이제 LPDDR 제품을 저전력 D램을 탑재를 해서 AI 센터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지금 이것도 뭐 HBM을 넘어서서 저전력 어떤 D램이 삼성전자, TSMC도 이게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어떤 라피더스라든지 마이크론에서도 다 참여할 것 같은데 대만 업체들도 다른 데가 LPDDR을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또 되게 확대가 되고 스마트폰에 적용돼야 될 이것이 이제 노트북에도 적용되고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삼성전자나 SK 이런 데다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건은 이제 이게 고부가 가치 돈 되는 쪽에 집중해서 생산 라인하고 범용에 대해서 좀 손을 좀 많이 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차세대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D램을 동부 반도체 같은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규모가 작아요. 매그니스 칩인가? 네. 그래서 거기도 있고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범용 PC, 범용 D램에 대해서도 생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만들어야 돼, 새로운 회사를. 엔비디아가 발표한 핵심 신제품은 차세대 AI 플랫 베라 루빈 신규 CPU가 있는데 베라가 있어요. AI PC용 슈퍼칩 RTX 스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프로세서 라인업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스택이 100% 통합된 RTX 스파크가 ARM 기반으로 인도 PC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삼성전자나 이렇게 ISK의 차세대 고성능 HBM을 채택을 하고 있다. LPDDR까지 해서 공급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2028년까지도 제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문제는 지금 TSMC인데 거기가 더 나은 기술을 발표를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역전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납품을 못한다는 거죠. 부족 고성능 TSMC는 전 세계 위탁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압도적인 강자예요. 그래서 D램 대만 원본도 하고 해가지고 D램 패키지 D램을 참여를 한 발을 디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전 세계에서 이제 D램 공장 건설하고 본격적인 이제 경쟁이 2027년 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됩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미디어텍과 공동 개발한 RTX 스파크는 초슬림 노트북 소형 데스크탑에 탑재한 ARM 아키텍처 기반 고성능 AI 프로세서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해서
CPU, 그다음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RTX 10 GPU, 최대 128GB 통합 메모리가 하나의 칩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합 메모리가 그래서 하나의 칩에 통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올인원 칩셋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이게 좀 제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통합 메모리 안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기술이 틀림없는데, 여기다가 동영상을 자르고 100개, 1000개, 만개로 다시 합산하고, 직렬 연산, 병렬 연산 나눠주고 다시 합산하고, 디램 플래시 라고 현재 G는 노 낸드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수십 개나 수백 개를 미니 컴퓨터전을 사용해서 안에다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들 넣어주고, 단순한 일도 나눠서 하고, 다시 직렬 연산, 명령 연산 합쳐주고, 동영상도 잘라가지고 그대로 저장하고 100개, 1000개로 해서 그대로 띄워주고,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재 있는 SSD는 디램 캐시가 있을지라도 디램 플래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디램 캐시만 하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디램 플래시 하나하나가 다 미니 컴퓨터가 돼가지고 슈퍼컴퓨터처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 100개의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전체 이렇게 대장 그 컴퓨터가 있고 지휘를 하고, 직렬 연산, 병렬 연산을 같이 나눠서 하고 다시 합산하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만개로 쪼개서 각각 분산해서 저장했다 다시 합산하고, 저장의 개념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기술은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술 기반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이 몰라셔서 그러는 거예요. 제 기술 기반으로 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지금 HBF를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하고 통합시키고잖아요. 이게 디램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는 구동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하는데요. 그쪽에다가 두셔도 제기술 윈도우나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이런 기능을 두셔도 제기술 RCD 기능으로 해서 수많은 미니 컴퓨터들이 있다. 디램 플래시로 여기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지휘하는 RCD 개념까지도 들어간 제주 반도체도 이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 제주 반도체는 이렇게 AI 제품을 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RPDDR하고 저기 플래시 메모리를 수직으로 이렇게 적층시키는 그런 기술이지, 따로 컨트롤러 이런 기능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는 이런 기능, 디램 자체는 여기에 플로팅 게이트 개념이 없어요. 저는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놓고 일단 플래시 메모리, 고성능 플래시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급한 저장 거기 하고, 나머지 SS나 HDD로 순차적으로 가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HDD나 SS 제품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탑재할 수도 있어요. SSD나 HDD를 두 가지를 탑재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 이제 보안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야동 같은 어린이 야동 두면 난 죽는 거잖아요. 내 얼굴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래서 업로드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 보안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구글 어떤 키워드 하나 치면 관련된 사진, 동영상, 글 문서가 쭉 올라오듯이 그런 기능이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도 이 기술을 쓰시면 사실상 검색 엔진인데, 정책 입력 엔진인데 이것이 들어갈 거다. 앞으로 기술의 발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SSD나 HDD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럼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 일을 이렇게 분산 저장하고 다시 합산하고 일련 번호를 다 사진, 동영상, 문서, 파일에 같은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검색해서 주르륵 이렇게 구글 같은데 문서 찾으려고 그러면 다시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검색해서. 그래서 키워드를 해서 구글 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동영상 이런 것들에 서 번호를 소비자 일련 번호, 소비자 식별 번호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회의할 때도 이게 번호만 내가 딱 보내주면 거기서 똑같은 문서나 자료를 보고 이렇게 좀 회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윈도우나 프로그램에서 바이오스라든지 펌웨어나 프로그램이 뭐가 됐든지 드론 조종할 때 적군이 조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암호 그렇게 해가지고 암구해가지고 안 맞으면 통신이 안 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암호가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암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 시각대 맞아야지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경원 오키토키 백명에서도 쓸 수 있고 얼굴이 확인이 돼야지 이거는 금고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112 신고 들어가나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락 오는 그런 것도 있다. 작동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인 현관문 디지털 키에도 이 기능을 똑같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통과를 못하는 거 인식된 얼굴이 안 되고 등록된 얼굴이 안 되면 현관 무디어폰도 그렇고 하나의 그 컴퓨터도 은행원이다 이렇게 다룰 때 다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다루지 못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특정 금액이나 특정 일에 대해서 결제를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앉아서 결제를 얼굴이 보여야지 결제가 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카드 같은 데도 현금 카드가 됐든 기본 카드가 됐든 가로 세로 높이로 얼굴을 정보를 여기는 이렇게 이 좌표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 정보거든요. 그 숫자를 쭈룩 표시해서 이렇게 주르륵 표시해 찰칵 사진으로 찍어서 1000분의 10,000분의 축소해서 전송 조정한다. 오디오 이렇게 음성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여 좌표 숫자 방식으로 찰칵 전송 조정 이렇게 진법수로 해도 제 기술이에요. 진법수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그 숫자를 여기다 카드에 딱 복사를 해서 딱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주민등록증도 여권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통장도 이렇게 통장 안에도 얼굴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은 겉으로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마그네틱 선이 됐든 거기 정보가 숫자 정보가 들어가서 딱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은행 ATM 창구에서도 확인이 틀리면 안 줍니다. 네, 경보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 제 기술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 기술을 쓰는데 문제는 도둑질해서 쓰느냐, 전 세계가 동시에 정상적인 권리를 획득하느냐. 전 세계가 막 특허든 자기 마음대로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이미 한번 그렇게 된 미국이 무너진 다음이겠죠. 미국은 안 무너질 거라고 자신하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술을 제가 기술 발표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은 무역에서 완전히 빌려서 달러권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세계통, 아시아통 하나 나면 끝나네요. 네. 무역 적자를 개선되고 장사가 안 되는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주가를 높이 형성할 수 없고 미국의 금융이 무역 적자를 대규모로 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금융이 계속될 수는 없다. 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RTX 스파크는 소슬림 노트북, 소형 노트북에서 탑재된 ARM 아키텍트 기반 고성능 AI 플러스맨인데 플래시 메모리, D램이 이렇게 통합된 채로 들어가면 이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칩셋을 내놨다. 압도적인 AI 성능, 제 기술을 기반해서 다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 제 기술 기반으로 해서 다 가게 돼 있다. 그 기술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엔 안 쓸 수가 없다. 이미 제 것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구회사 제품 뜯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부분. 인텔의 제국을 흔들다. 엔비디아 RTX 스파크와 썰 20코어 ARM 기반 CPU 6144개의 쿠다 코어를 가진 최신 블랙엘 GPU 이렇게 128GB 통합 메모리를 단일 칩에 모두 담은 SoC에서 PC 혁명을 인텔의 제국을 흔들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까지도 이렇게 AI 컴퓨터 넘어서서 이렇게 서버용 칩을 넘어서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까지 다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인텔과 AMD 50년 안성을 위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되게 환호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기본 소득계들을 라이선스하는 ARM 홀딩스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윈도우 PC용 CPU 최대 공급업체가 64% 점유율의 인텔인데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NPU 신경망 처리 장치가 탑재된 AI PC라는 마케팅을 만드는 설득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에 칩을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용 PC까지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럼 인텔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인텔의 CPU에다가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몇 개짜리를 이렇게 통합 하나의 원칙으로 만들거나 기판 위에 좀 광선미로 연결해 갖고 좀 떨어져서 해가지고 그걸 AI 칩으로 만들자. 또는 SRAM이 있다. SRAM D램 결합해도 되고요. SRAM SRAM 결과를 여기다 그냥 저장을 해요. 뭐하러 그렇게 결과 저장을 이렇게 D램까지 가느냐. SRAM에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저장하거나 SRAM D램 결합을 해요. 드램 플래시 이렇게 해도 돼요. 네네. 앞으로 드램도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나가지고 결과를 저장해서 이거 하나의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곧바로 해버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AI 칩으로 만들면 대부분의 일을 여기서 다 처리하지 않을까.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텔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아니면 지금 엔비디아가 장악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AI 칩에 있어서 강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용 PC도 역시 그렇게 되면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연산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제 기술로 가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결국엔 제 기술로 가게 돼 있다. 도둑질해서 가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권리를 사서 하느냐. 그게 미국의 선택.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네네네.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해서 이게 인텔이 지금 새로운 차원의 슈퍼칩 RTX 스파크를 공개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겠네요. 기존 인텔이나 AMD 기반의 AI PC가 NPU를 통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를 통해서 수십 TOPS 초당 1조 번 연산의 수준에 머물지만 RTX 스파크는 최대 1 페타플롭 초당 1000조 번 연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초당 1조 번 연산하는 애하고 가격은 좀 차이가 있겠는데 초당 1000조 번 연산. 기업 PC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업 PC는 이렇게 고성능 PC 시장 개인 PC지만 이게 이제 가격만 맞추면 이게 다 지배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것이 품질 문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탑재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관련된 GPU 탑재, 시스템 드램의 탑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 드램까지 통합해서 지금 내놨기 때문에 통합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또 저장 부분에서만 좀 이렇게 제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기술에서 이렇게 연산 중심에서 저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 저장까지 한꺼번에 여기서 병목 현상 속도가 저하되니까 HD나 SL들에게 하는데 속도가 너무 이렇게 느리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도 HBM과 HBM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 기술 쓰시면 원래는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해서 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 기술을 결국 쓸 수밖에 없는데요.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만개를 쪽에서 분산 저장은 다시 이렇게 뛰어오르고 직렬 양산, 명령 양산을 같이 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드램 플래시 이렇게 쭉 나가지고 특화된 프로그램에서 RCD 개념으로 노어낸드가 같이 지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화된 일도 하고 단순 연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해 갖고 처리하고 다시 합산하고 동영상도 분산 저장하고 다시 합산 이 기술을 쓴다 제가 말씀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 기술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아성이 그렇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존의 앱 실행 중심에서 벗어나서 에이전트 중심 OS로 PC 역할을 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자아를 가진 컴퓨터로 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개인 PC조차도 사용자가 자연으로 이렇게
이메일 초안을 쓰고 일정을 정리해줘라고 비서처럼 말을 하면 로컬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 앱을 호출하며 작업을 실행한다. RTX 스파크가 1200개 억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가진 대규모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 연결 없이 PC 자체에서 구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연결해 갖고 AI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자체에서 연산을 AI 모델에게 연산하거나 저장 능력까지 탁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선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128기가 이렇게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했던 확실한 제 기술인데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다. 네네, 이렇게 암호를 설정해서 이게 프로그램 파일에 넣는 기술에 대해서 윈도우나 모든 구동 프로그램 이렇게 바이오스, 뭐 펌웨어가 됐든 바이오스가 됐든 모든 프로그램 앞에 대부분 앞이죠. 열려본 암호 설정을 해서 시각까지 표시하고 웹에 해킹 카이드 들어오는 것을 잡아내는 정부에서 법안으로 의무화할 수도 있어요. 해킹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3D 예, 제 기술로 다 통합돼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두께를 적층을 해가지고 3D로 표시하는데요. 색깔을 여러 개를 적층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색깔을 가로세로 잡혀서 이런 형태의 입체를 카메라에도 두고 카메라 이렇게 홈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다 이게 다 둬요. 이런 형태의 입체는 3D 입체보다 훨씬 편안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 그리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엔비디아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애플도 그렇고 도둑질에 쓰든가 정상적으로 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전체가 도둑질에서 쓸 수는 없다. 맞죠? 스스로 지적재산과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도 이런 형태의 적직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제 기술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기술 엉터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기술 엉터리가 아니다. 그래서 인텔도 엔비디아도 제 기술을 도둑질에 쓰든가 그냥 돈으로 사서 쓰든가예요. 네. 저는 누구하고도 기술 협의를 하거나 만들지 않고 혼자서 연구해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의학도 그렇고 의학을 해보시면 다 치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엉터리가 아니다.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이 엉터리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 답답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 RTX 스파크는 모바일 기반의 ARM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속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인텔의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분인데 기존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원활하게 구동한 호환선에게 제 방식은 그 윈도우도 엔비디아도 상대가 안 돼요. 네.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리고 광섬유로 모든 것이 대체가 될 것 같은데 광신호 처리기 그다음에 전기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디지털을 제가 이렇게 통역사 없이 뭐 독일 사람 영어,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영어로 통화를 하듯이 공통 언어를 만들어서 대화하는 그렇게 속도 처리가 빠르다는 이 기술을 잽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들이 근데 광섬유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뉴스에서 봤어요. 제 기술을 쓴다는 거. 도둑질에 쓰든가 도둑질에 써라 그러면 전당에 사서 써라. 이 두 가지를 누가 어떤 적 선택하는지 봅시다. 네. 도둑질에 써라 그러면 어디든지 참 네. 기술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무단으로 다 쓰시면 그것도 자기 제품이 보조시에 반영이 나면 그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네.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디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기술을 참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내가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78, 64, 24를 정해놓자. 그러면 여행객이 어디를 가든지 78 되면 여기에서 안녕하십니까 숫자 방식의 전 세계 국제 언어가 되는 거다. 이거를 컴퓨터 언어와 인간 언어로 만들거나 강신호 처리기 그다음에 이렇게 아날로그 강신호 처리기 전기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음성 음파 통신 이것도 같이 공통으로 규칙을 만들어 갖고 하나로 통합하자. 그럼 속도 차이가 병목 현상이 없어진다. 지금 다 광섬유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 제 기술을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내 목소리를 분석해서 나는 내 목소리 그대로 바로 세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독일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 다 합니다. 전 세계 그쪽에서는 그쪽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신호의 기존의 컴퓨터가 진법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2번은 1번은 진법수 약속, 2번은 이렇게 숫자 방식, 또는 3번은 또 다른 약속, 4번은 또 이렇게 해서 신호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기를 바꾸지 않고도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만 변경시켜서 그대로 이 새로운 약속으로 통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광신호 처리기. 빛을 이제 일주일에 16억 번 깜빡일 수 있어요. 레이저는. 그러면 빛을 길게 주면 7이고 이렇게 빠르게 주면 8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전기 신호도 길게 주고 짧게 주면 이렇게 똑같이 일치되는 언어가 나오는데요. 아날로그 디지털도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약속은 100가지도 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과 아이디어를 쓰시는 것도 자체가 제 기술이다. 숫자 방식의 언어가 다 통합될 거다. 이게 제일 우수하다. 1초에 한 100번? 이게 100개의 전기 파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파형을 빛의 파형도 그렇죠. 그래서 10배, 1000만, 1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희 기술이 되겠다. 그리고 신호를 보낼 때 전기 신호를 이렇게 뭐 유선이나 이렇게 무선에서 보낼 때 중간중간 대남 매듭 구조만 전파가 있다, 전력을 송신한다 그러면 강한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대남 매듭 구조만 구조를 줘서 이 값을 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낸다. 그럼 멀리 송수신할 수 있다. 전송 손실이 별로 없는 거죠. 하시면 저기 한전이든 어디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기 무선 전파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값을 빼면 된다. 그럼 멀리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 엔비디아가 지금 그러면 AI 시장을 넘어서서 인텔을 무너뜨리고 과연 이렇게 PC 시장을 장악하느냐. PC 시장이 고성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가격이죠. 문제는 가격이. 소비자가 쓸 만한 이런 가격들은 아무래도 그렇지만 가격을 낮게 제공을 하면 인텔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다운된 애를 이게 어떻게 속도라든 뭐 다운된 애들을 이게 범용성 있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RTX 스파크가 또 내놓으면 또 모르죠. 이 시기에도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칫하면 윈도우가 이게 인텔이 무너지냐라는 부분인데 알 수가 없다. RTX의 스파크 모바일 기반 ARM 아키텍처에서 기존 윈도우 소프트웨어 원활한 구동량 호환성 해결이 필수적이다. 근데 프로그램이 다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엔비디아가 자기가 이렇게 연합군과 더불어서 같이 공급을 하든가 이것도 프로그램까지 같이 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전체의 대다수 인기 앱이 네이티브 ARM 64 빌드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X86 프로그램을 실행한 마이크로소프트 프리즘 에뮬레이션 성능이 최적화되었고 엣지 브라우저의 WASM의 JIT 지원도 강화되었다. 그래서 ARM 기반 PC의 가장 큰 약점은 고사양 게임 구동이었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사의 RTX 기술 스택을 ARM 플랫폼에 통합시켜서 이것을 던져 그렇게 해서 ARM 칩에서도 1440p 해상도 기존의 100p FPS 이상의 AAA급 게임 플레이어를 구현하며 게이머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까지도 이게 엔비디아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고해상도의 칩을 실현한 특히 TV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엄청난 고해상도를 갖다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TV에서 구현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삼성도 그렇죠. 삼성도 갖다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스마트폰 조립을 하듯이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단가가 이렇게 굉장히 고해상도 게임 버전까지 TV가 나오게 된다. 모니터가 그다음에 이게 모니터 시장, TV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PC 관련 매출이 블랙엘 기반 어떤 게임 칩의 인기 힘입어 전년 대비 41%에서 폭증한 160억 달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폭증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PC 시장을 장악하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광고와 틀리게 많은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안 하거나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기업에서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단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AI 센터에 공급되던 서버치 이 부분을 PC용까지 하면은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컴퓨터 데스크탑이 나오게 되는데요. 노트북까지도 그럼 다 정확하겠네요. 노트북까지 정확하고. 근데 제 기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노트북까지도 정확하고 스마트폰까지도 다 정확하려는 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엔비디아가 설계만으로 하는데도 애플처럼 또 진출을 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되면 뭐 진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다 공급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좀 인텔도 무너뜨리고 다른 데도 안 무너뜨리는지 봅시다. 일단 야심차게 제품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성공 여부를 좀 봐야 되겠다. 127GB의 통합 메모리가 지금 시스템 이름을 업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 스파크 제품을 좀 봅시다. 스파크 제품. 엔비디아 통합 메모리는 CPU와 GPU가 127GB 대용량 메모리 물리적으로 공유. 그러니까 사실상 HBM 개념이네. HBM처럼 용량이 큰 애를 붙여가지고 CPU가 GPU 하나에게 또 원칩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칩 개념으로 시스템 칩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장 구조는 없다. 그래서 향후 내가 이렇게 D램 같은데도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줘가지고 CPU, GPU도 지금 플로팅 게이트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넣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카페시타에다가 여기는 도핑 농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여기다가 문턱 전압을 줘서 넘으면 충전되고 이 안에 있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걸어서 빼면 카페시타가 되면서 동시에 플로팅 게이트가 된다. 또는 여기는 도핑 농도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고 가운데에다 문턱 전압을 주면 넘어서 그래서 이게 바이폴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고 도핑 농도 많이 걸어줘가지고 캐패시타가 있는 저장되어 있는 선을 높은 전압으로 빼주면은 그리고 이제 접지 구조로 가고 이쪽에 낮은 농도의 도핑 농도에다 전압을 걸어줘서 충전 구조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뭐 캐패시타 하나 또는 캐패시타 하나가 플로팅 게이트로 개념까지도 곧바로 가버릴 수 있다. 그것도 이렇게 크기를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어가지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개념은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회로에다가 약간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태양광 전지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보다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전기가 더 많이 축적돼요. 또 오목오목하게 하면 전기가 많이 가고 태양전지 같은데도 여기다가도 금속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굵은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알루미늄에 알루미늄 태양전지나 이런 데다 구리 코팅,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전기를 걸어주면 식륜화 교류를 걸어주면 태양빛을 좀 더 유도해서 보다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안테나 같은데도 유성 스카이라파 군사용 안테나, 접시 안테나나 자동차용 이렇게 스틱 안테나 이렇게 이런데도 오목한음을 봐주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물보다 송수신이 잘 된다. 쓰시면 되겠어요. 카페시타 같은데도 어떤 PM 반도체에도 오돌도돌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전기가 많이 충전된다. 이렇게 도핑 농도로 여기 많고 적고 그래서 간이 자철석이 들어가는 버전도 있을 수 있어요. 구리다 그러면 같은 버전으로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탄 섭포를 넣어주고 여기만 도핑 농도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이렇게 간에다 자철석 분말에 연고자석 분말을 건드려서 전기를 추가 생산하는 구조도 쓸 수 있어요. 감지회로나 TMR 센서, 통합 센서 그래서 이런 데도 플로팅 게이트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이것을 MLCC 기술 이런 것도 들어간다. 이런 거 자철석 같은 것도 이렇게 자철석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이렇게 전기를 직륜화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연구자석 분말로도 그렇게 하죠. 연구자석을
구리코일을 감아놓고 또는 굵기가 틀린 구리코일을 감아도 돼요. 전기를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보내려 전기를 생산한다 하시면 전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여러 개 없으시게 수백 개 원목 건음을 파주고 여기다가 리튬이 들어줘도 자체석을 깔아놔도 돼요. 전기가 충전되고 그래서 아니 자체석만으로도 돼요. 그것도 자체석만으로도 많이 주고 조금 전인차를 만들어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어 발열이 안 생기게 하거나 리튬을 넣어줘도 되고 뭐 금속은 이렇게 대신 서로 다른 금속은 발열이 좀 생겨요. 같은 금속으로 했을 때 크기를 따라서 다른 금속도 대중성 넣어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터리 슬러리도 그렇고 전자잉크도 그렇고 이게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발열을 생기지 않게 하는 기술인데 그래서 반도체 회로 만들 때 카패시터, 트랜지스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판이다 그러면 대중소 크기를 따라서 만들어서 해상을 덮어서 구리판으로 만든 유리석연 코팅 예사를 이런 걸 넣어서 재료. 이걸로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계속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는 전기선이 된다는 거죠. 전기선, 통선, 반도체 회로 만들거나 카패시터, 트랜지스터, PM 반도체 만들 때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걸 물에다 뽕당 넣어가지고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차를 만들어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러고도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수소산소 좀 발생을 좀 뺀다.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전기선 통신선 광소면선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산을 이름을 불러서 제조한다. 어쨌든 뭐 엔비디아의 이렇게 스파크가 지금 CPU, GPU가 128GB 대용량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다. 그래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과정이 없이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양쪽 프로세서가 직접 접근함으로 대규모 AI 모델을 병력 처리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또 이렇게 디램에다가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주거나 하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저장 구조로 갖고 급한 저장 거기 하고 HDD나 SSD 대용량 저장량체 시간차를 따라서 고저게 시간 널널할 때 저장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그때 이제 배터리를 둘 수도 있어요. 제 기술은 이렇게 CPU에다가 이렇게 뭐 어떤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애를 몇 개를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원칙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기판이 좀 떨어져서 광선멸 연결해서 거기다 넣고 원칙으로 만들고 이렇게 시스템 칩이죠. 사실 SRAM 하든 SRAM 플래시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SRAM, DRAM, 플래시 이렇게 해도 돼요. SRAM, DRAM, 플래시, SRAM, DRAM의 속도가 앞으로 빨라질 거기 때문에 DRAM, 플래시 나가지고 여기다가 결과를 갖다가 분산 미니 컴퓨터로 작용해서 이걸로 이제 AI 칩으로 삼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DGX 스파크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저장까지도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디램에 주시면 제 기술에 GPU도 그렇고 CPU도 그래서 거기다가 프로그램 넣어서 갖고 컨트롤러 없이 앞으로 낼 수도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돈 다 내셔야 돼요. 네. 제 기술로 다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스파크 제품의 통합 메모리 LP 128GB LPDDR5를 쓰는데 통합 메모리 덕분에 일반 데스크탑 GPU VRAM의 용량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대 700억, 1200억의 메가 변수 파라미터가 대형 언어문에도 그래서 실행하거나 미세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충전을 좀 해야 돼서 데이터 전송 오버헤드 제거 또 기존 시스템 CPU 시스템 메모리와 GPU 그래픽 메모리가 분리되어서 있는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통합 메모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연을 없애고 하나로 일치시킨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애가 이렇게 GPU처럼 영상 처리를 같이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술로 통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서버나 고가의 데이터 센터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데스크탑 크기의 컴팩트한 시스템에서 대규모 AI 모델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 과연 이렇게 AI 이런 PC 기반 이런 이렇게 칩들 AI 칩을 내놨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인텔을 무너뜨리는지 봅시다. 제 기술을 어디서든지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도둑질이고요. 도둑질해서 기업을 운영하지 맙시다. 미국도 도둑질에 의해서 운영될 수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었는데 그렇다. 네.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고 제 기술을 사야 된다.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